요즘 서울에 25평이라도 8억대로 가능한 아파트 추천사들이 진짜 많잖아. 8억대 괜찮은 동네와 아파트 추천해 줄 만한 곳 있어? 서울에 25평 그리고 8억대라 그러면 네 군데 동네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 첫 번째는 기름 1단지 레미안이야. 미아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남쪽이 훨씬 더 경사가 낮아. 그리고 4호선 기름역이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들어올 동북선, 이런 인프라들이 다 남쪽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자연스럽게 역세권 중심으로 더 비쌀 수밖에 없고, 인프라도 좋으니까 생활의 질이 좋아지겠지? 이런 게 다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입지 측면에서 기름 1단지 레미안 상당히 매력적이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녀의 공부를 신경 쓰시는 분들 있잖아. 학군을 신경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성비로 접근하기 좋은 곳이 이제 기름 4단지인데, 여기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름중으로 100% 내 자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야. 이 기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학군이 상당히 유명하잖아. 그 중계학군에서 가장 이제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중학교가 을지중, 불암중 두 개인데, 여기랑 24년도에 특목고 진학률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지금 기록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중계동 학원가 굳이 갈 필요 있나? 여기가 조금 더 일자리 접근성도 좋고 뉴타운이고 하니까 좋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실거주로 많이 접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도 잘 받쳐지고 매매가도 전세가가 끌어올리면서 같이 오르고, 이런 대표적인 단지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4호선이다 보니까 4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려면 적어도 50분에서 1시간은 걸려. 근데 동북선이 들어가면 이제 왕십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왕십리에서 수인분당선을 타면 선릉역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이 선릉역이 테헤란로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강남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면 이제 가능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가장 약점이었던 것이 가장 강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쨌든 강남이랑 접근성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층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 수요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추천해주고 싶은 지역은 관악구의 봉천동이야. 여기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단지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관악 푸르지오, 두 번째는 관악 드림타운. 두 개의 단지가 관악로라는 큰 대로를 기준으로, 푸르지오는 오른쪽, 왼쪽엔 관악 드림타운이 있는데, 이 관악 푸르지오의 장점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2호선을 걸어서 가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경사가 이 관악구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 그나마 좀 경사가 좀 얕아. 그래서 도보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장점 하나,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상품성이 꽤 좋아. 대단지이기도 하고 프리미엄 단지처럼 연식 대비 평탄화도 돼 있고, 직접 들어가 보면 실거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관악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지오에 비해서 조금 경사가 좀 더 심하고 세대수는 많지만 이제 2호선을 타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부선이라는 지하철이 이제 착공은 안 했지만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2호선이랑 연결이 돼서 강남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여의도랑도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노선이라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 세 번째는 서대문구의 천연동,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이 있어. 천연동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에 천연 뜨른치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곳의 장점은 위치야. 광화문에 있는 일자리가 이제 3대 일자리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일자리를 지하철도 안 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제 아파트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수요가 너무너무 이제 강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옆이 이제 부가현 3구역이랑 붙어 있거든. 근데 부가현이라는 동네 입지는 이름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아현동이랑 거의 붙어 있는 거고, 아현동에는 이제 마레프라는 유명한 단지가 있고, 천연뜨란차의 맞은편에는 또 종로의 가장 대장 단지인 경희궁자이가 있어.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는 그 천연뜨란차 주변의 주거 환경만 개선이 되면 입지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원 뉴타운이 이제 신축이 됐을 때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거지. 그리고 서대문구의 오른쪽 말고 왼쪽을 보자면 DMC랑 붙어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야. 여기 지금 가재울 뉴타운에 이제 남과자 현대라고 있는데, 이 남과자 현대라는 곳이 지금 8억대로 살 수 있거든.
여기는 아까 기름 뉴타운도 뉴타운이었지만 가재울 뉴타운은 조금 더 거기보다 경사가 없고 평지고 조금 더 쾌적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 같은 느낌이 나고,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앞쪽에 내가 말한 동네들이 조금 더 입지 측면에서는 좋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유모차를 끌거나 아니면 이제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신축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장을 가면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 단점으로 보자면 뭐 강남으로 가거나 할 때 경의중앙선에 좀 의존을 해야 돼. 배차 간격이 좀 길어, 경의중앙선이.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하고 경의중앙선까지 가는 거리도 15분 이상이 걸려. 그래서 이제 교통이 상당히 좀 불편하지. 그래서 이제 이곳을 선택하는 분들은 주로 여의도로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이제 DMC로 출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 그냥 투자처로만 봤을 때 자기 어디가 어때요? 투자처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도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내 기준은 명확하거든. 이제 10억 아래 34평에 24평,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난 일자리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 그 집값에 있어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기름동의 최대 약점이 강남 접근성이란 말이야. 동북선이 착공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나 같으면 기름 1단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 고민된다고 하시는 게 이것도 오를까? 8억대 아파트도 오를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안 사고 기다려서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비싼 걸 사는 게 맞는지. 근데 그럴 고민을 가질만 한 것 같아. 23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반 동안 가격 상승률을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KB 부동산에서 25년도에 부동산 계급표라고 나눈 건데, 강남 같은 경우는 20% 중반 이상으로 올랐고 마용성 같은 경우도 20%에 준하게 올랐고, 그런데 이제 아래 밑에 등급 두 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 서대문구, 그 다음에 관악구, 뭐 은평구, 그 다음에 성북구 이런 데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는 오히려 23년 최고가를 회복을 못했어. 그러니까 상승률을 뽑으면 마이너스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만 오르는 거 아니냐, 뭐 한강벨트 없으면 안 오른다, 양극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맛집도 그렇잖아. 우리가 맛집을 먹으러 가면 줄이 너무너무 길면 옆에 있는 집을 가게 되잖아. 집도 마찬가지거든. 맛집은 안 가도 돼. 근데 집은 없이 살 수 없잖아. 그러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가 옛날엔 살 수 있었는데 못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쨌든 집값이 조금 낮아도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이 아파트의 갭매우기라고 하는데, 이걸 과거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번 상승장이 2015년부터 2021년이거든. 2015년부터 앞에 3년, 15, 16, 17년은 강남, 그 다음에 마포, 영등포, 그 다음에 이제 서초, 이런 곳들이 이제 확 올랐었어. 그리고 이제 하급지들은 잘 안 올랐지. 근데 상승기 후반, 그러니까 19년부터 20년, 21년은 강남이 28%가 오를 때 노원구가 이제 52% 정도 올랐고, 구로가 46%, 그 다음에 이제 도봉구도 46% 이렇게 올랐고, 심지어 경기도에 있는 수원은 3년간 70%나 올랐어. 그러니까 상승기 하반기로 가면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벌어졌던 곳이 메이크업을 하려고 확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금도 똑같이 보여줄 나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덜 오른 평균 이하의 급지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를 돈을 모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지.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규제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지금은 8억짜리 집이 6억 대출 받을 수 있어서 2억으로 살 수 있지만, 규제가 돼가는 지금 규제 지역이 LTV 4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5억 이상이 필요한 거야, 취득세까지 하려면. 그러면 지금은 내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규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변화함에 따라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사도 되는가, 여기도 오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이런 고민들을 우리도 똑같이 겪었잖아. 그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해답을 드리고자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 구체적으로 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집을 살 때 고민하는 건 아마 이 세 가지일 거야.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그 집을 사면 어디에 사야 되는지,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떤 단지, 어떤 매물을 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사도 돼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지금 시장이 과연 집을 사도 될 시장인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장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경제 지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적으로 보자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래서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은 아닌지, 공급이 향후 2, 3년 내에 갑자기 늘어날 위험은 없는지. 의뢰인분들마다 경제 사정도 다를 거고, 자금 계획도 다를 거고, 이제 자녀 계획도 다를 건데,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입지를 선택을 해드리는 게 이제 컨설팅이고, 매물 레벨에서 분석을 해서 답을 드리는 걸 이제 컨설팅으로 하고 있지. 만족해 하시는 부분을 이제 보면 저마다의 고민이 있거든. 집을 사기를 꺼려 하거나 조금 더 기다리거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신데, 이런 고민에 대한 걸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가장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를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리뷰들이 참 많거든.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거나 이제 확신이 안 들 때 이제 컨설팅을 받아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